2025년 12월 18일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12월 10일 날 국장 100배의 법칙 이런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과 함께 리포트를 몇 개를 확인을 해서 재밌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배가 나는 주식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가지의 특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망했다가 살아나는 기업,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기를 겪었다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HD 현대미포, 코웨이, 혜택, 크라운홀딩스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업계에서 지배력이 있으면 결국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SK 하이닉스 주가가 2023년 저점에서 올해 100배를 넘겼습니다. 22년이 걸렸는데 SK 하이닉스가 21대 1로 감자를 한 해였고요. 2000년 초반 IT 버블이 꺼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2001년부터 3년 연속 적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결손금이 쌓이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했고 시간은 걸렸지만 이익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자본 이익 잉여금이 줄어든 거죠. 줄어들다가 감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감자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70만 원에서 궁두박질을 쳤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횡보를 하고 SK그룹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100배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234배가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제일 바닥에 샀으면 그런 얘기고요. 뭐 적정 기간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100배는 수익이 났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내수가 커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손해보험처럼 없던 산업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의 주가가 2006년부터 1990년 대비 100배가 수익이 났는데 지금도 역시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1인당 GDP가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2.9배 늘어났는데 국내 손해보험 시장은 6.2배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생명보험 시장은 2.3배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같은 손보사들의 주가가 100배 오른 기업이 있는데 이 생보사 중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화재를 1990년에 매수를 해서 약 한 35년을 기다렸으면 그래도 332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배 정도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나 소부장처럼 해외 수입을 대체했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1998년 12.6억 달러에서 2014년 242억 7천만 달러까지 20배 늘어났는데,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1998년 저점에서 2011년 238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원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25배 오르는데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부장 중에서는 리노공업이나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100배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좀 같이 볼게요. 기술 창업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다가 돈을 벌기 시작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은 2023년까지 영업 적자였는데 2024년 흑자로 전환했고 이익 레버리지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100배 오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주가가 100배 이상 오른 기업들의 평균 달성이 15년이면 상당히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유한양행처럼 꾸준하게 돈을 버는 종목들도 100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배 이상 올랐지만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는 아직 100배를 넘지 못했는데, 뭐 유한양행 경우는 꾸준하게 주주환원도 하고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뭐 돈을 버니까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야지 100%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게 되면 2025년 12월 10일 날 수요 액티브 잔술집 100배 이렇게 해갖고 PDF 파일 하나 올려놨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7일이었어요. 2025년 12월 17일 날 똑같이 수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 100배 오를 주식을 찾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배거라고 얘기를 하죠. 10배건데 국내 주식에서 100배 이상 오를 기업을 찾는데,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턴어라운드 기업을 찾는 계속 성장하는 것보다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을 찾는 게 승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산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의 경우 2020년 3월 저점에서 5년 3개월 만에 100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1990년대 이후 100배 오른 기업들의 평균 달성 기간이 아까 15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빨랐던 게 알테오젠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10년이 걸렸는데 지금 턴어라운드 종목은 5년이라는 얘기예요. 5년 3개월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종목들의 탄력이 가장 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적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실적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자면 연간으로 봤을 때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여기에선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기순이익 기준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2022년에 1600억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향후 5년간의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흑자 턴어라운드 되거나 흑자 턴어라운드 플러스 그 다음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터졌을 때가 본격적인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랬을 때 주가가 2022년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냥 횡보장세가 이어졌고 2023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때 시초가를 확인을 해봤을 때 4만 원짜리가 더블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2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실적이 2024년에도 실적이 성장이 되었죠. 그러면서 8만 원부터 거의 32만 원까지 3배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올해 초가 2024년 초 확인을 해보게 되면 8만 원짜리가 그 다음 주가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일렉트릭은 조금 다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뭐 역시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보게 되면 2021년이 조금 더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2022년이 성장이 되다가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23년부터 실적이 2배가 증가됐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가 주가 상승이 거의 53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10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까지
턴어라운드 됐죠. 그런데 2022년에 줄어들었다가 2023년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10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3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전에 시가총액이 7만 원이었다가 거의 더블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죠. 정확하게는 1.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2024년과 2025년 실적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상당히 조금 느렸다? 10배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참고로 여기에선 단기 영업이익률이 중장기 영업이익률을 뚫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게 10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쪽 화학과 배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과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개를 예시를 들어보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020년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터졌습니다. 뭐 이거는 자료를 지금 확인할 길이 없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SAMG 엔터의 경우는 2024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25년에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5년 내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바닥부터 8,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 고점까지 99,400까지 1000%가 나왔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한 1년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5년 내 사상 최대의 실적이면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잠깐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24년에 4만 원이었죠. 여기까지 보면은 5배 정도, 한 1년 정도 돼서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40만 원대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2023년, 그렇죠? 202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막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건 1년, 2년, 1년이죠. 1년, 2년 걸렸습니다. 2년에 10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게 상당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증가를 했을 때. 그 외에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AI 모멘텀이 역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경우도 거의 1년 만에 1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장기 영업이익률을 뚫고 올라가면 그 종목은 5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물론 바닥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배를 뭐 1년 만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흑자 턴어라운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이 되는 종목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됐을 때 뷰노라는 종목이 있어요. 뷰노.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주가가 흑자 전환된다라고 한 게 3분기였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왔던 이 17,000원대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7만 원까지 가면은 내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그냥 2배 정도 생각을 하면 34,000원이고요. 5배 정도 생각을 하면 8만 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모멘텀을 타야지 그 정도 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뷰노는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흑자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뷰노는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KMW입니다. KMW도 내년에 흑자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흑자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 2분기가 끝났을 때부터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실적을 봤으니 KMW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있던 종목이었고요. 하반기부터 저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2026년. 물론 그 모멘텀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죠. 특히 통신 장비의 경우 내년에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진행이 되었고 그 전의 흐름 확인해 보게 되면 2G에서 3G, 3G에서 4G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 정도가 아마 스마트폰이 개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3G가 나왔던 때가 2021년부터 202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G가 나왔던 시기가 2016년 전후였죠. 그리고 LTE 하면서 5G 얘기가 나왔던 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5G가 안 터지니까 정부에서 지지국을 더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파를 수를 반납을 했죠. 주파를 반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본격적으로 5G 전 세계 시장으로 개화가 내년부터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뷰노보다 조금 더 빠른 게 KMW일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리포트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리포트가 어디 있는데 그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서 업데이트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쇼츠를 제가 계속 찍고 있죠. 그 쇼츠에서 이런 턴 어라운드 종목이 타이밍이 나오면 계속 매수 매도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쇼츠도 집중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6년 흑전하면서 최대 실적이 나오는 이런 종목 쪽으로 한 10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